예, 지난주 네이버와 구글 빅데이터에서는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큰 기대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인 예.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정부 인사 임명에 대해서 특히 관심도가 높았는데요. 예. 다만 이번 데이터에서 이채로운 것이 정부 인사가 아님에도 김정숙 영부인에 대해서 관심이 예.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아, 예. 취임식 참석으로 언론에 장시간 노출되었던 10일 수요일, 네. 그리고 11일, 12일, 특히 홍은동 사절은 13일 토요일에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예. 키워드 김정숙 여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타났었고요. 예. 구글 트렌드에서도 문재인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대통령 선거가 끝났음에도 항상 거의 같은 연관어로, 같은 순위의 높은 연관어로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의 영부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판단됩니다. 예. 우리 이은지 PD가 지금 저한테 문자로 이 부분은 작가분들이 쓰지 않고 전문가이신 배칠순 소장께서 정리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예.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니,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작가분들이 쓰셨다고 해서 청취자분들에게 바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영부인 주제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빅데이터 상에 영부인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다. 키워드로, 연관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취임 직후니까 한 4년 동안 우리가 영부군이라 그러나요? 대통령이 여성이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편분이 안 계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년 만에 처음 영부인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더 관심이 높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네. 지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영부군, 네. 그러니까 퍼스트 젠틀맨이 없었고요. 예.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지금 이제 구하기는 좀 힘들지만 빅데이터 생산의 기본이 됐다고 하는 뉴스 검색만으로 해볼 때 영부인 개인에 대한 언론 기사 자체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부인이 개별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든지 발언을 한 것이 기사화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영부인의 내조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전통적인 풍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김정숙 눈물이라든지 김정숙 라면 같은 이제 연관어를 가지면서 독자적으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점이고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정숙 라면은 제가 언뜻 읽어본 것 같은데 김정숙 눈물은 뭡니까? 예, 김정숙 눈물은 이제 취임식 직후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제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오시고 이제 지지자도 오시고 그런 행사였는데요. 이때 이제 영부인이 어떤 표정과 태도를 보이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청년이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말을 건네셨어요. 이때 김정숙 여사께서 입을 꼭 다물고 약간 눈물을 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장면이 언론에 노출돼서 이제 나타난 연관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표정 변화가 많지 않은 아주 전형적으로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같습니다. 웃음이 많지만 강한 경상도 사투리, 또 엄격한 표정, 이런 딱딱한 느낌이 적지 않은데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캠프에서 별명이 유쾌한 정숙 씨였다고 합니다. 아주 활달하고 스킨십이 좋았습니다. 특히 호남 특보라고 불릴 만큼 반문 정서가 남아있던 호남에서 활약을 아주 대단했다고 평가되는데요. 이런 적극적이고 솔직한 영부인 모습에 많은 분들이 새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동안에 이 인터넷으로 기사 하나를 쳐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10일 날 모교 숙명여고 가셔가지고 은사인 이정자 이사장과 포옹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사회 보는 사람이 손혜원 의원 같아요. 손혜원 의원도 이쪽 숙명여고 출신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같이 보여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라면은 또 뭡니까, 그러면? 라면은 이제 지금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 13일 토요일 홍은동 사절을 떠날 때, 이사할 때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데이터 자체가 대체로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요. 김정숙 라면이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데이터 생산량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관찰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김정숙 눈물처럼 영부인께서 보였던 소탈하고 아주 새로운 그런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와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사 당일날 민원인이 자택 앞에서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해결해달라라는 일종의 시위를 하고 계셨고요. 그 중에 이제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었다, 배가 고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네. 이때 이제 김정숙 여사께서 왜 배가 고프다지 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먹자라고 청하셨고 민원이 이제 라면을 받아들고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민원의 해결 여부를 떠나서 인간미가 돋보이는 모습이다라는 이런 찬사들이 많았고요. 네. 사실 이런 류의 해프닝은 부정적인 시각 가지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왜요?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 정치인의 부인이시다 보니 이제 좀 가식적이라든지 쇼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김정숙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하게 시민들하고 같이 뭐 감정을 표현하는, 웃고 울고 같이 밥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셀카를 찍고 하는 이런 적극적이고 솔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인지 그 부정적인 연관어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혜원 의원이 숙명인 맞네요. 숙명여고 나왔네요. 사회 본 사람이 손혜원 의원 맞고요. 앞에서 이제 김정숙 눈물, 김정숙 라면 이제 두 개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의 눈물을 꼭 참으셨다 그러잖아요. 예. 배철순 우리 소장께서 버텨주셔서라는 그 표현을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하고 오래 살아주셔서 이 뜻으로 해석해 주셨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버텨주셔서 감사하다에 뭘 버틴 거였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그냥 이제 그 특유의 이렇게 입을 다무시면서 이렇게 그 약간 흐뭇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무 말씀 또 안 하셨거든요. 아마 그런. 청년에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버텨서 감사하다는 걸까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렇군요. 경상도 남자들은 그래서 무뚝뚝하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PD도 경상도 남자하고 사는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내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더 표현을 잘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접해보지 못한 이제 새로운 영부인의 모습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실 것 같은데 4년 이후의 모습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 11월 4일 날 대통령 당선됐을 때 미셸 오바마의 모습, 그리고 지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의 영부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해외 영부인들의 모습. 예.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대통령이 숙식하시는 그 관저의 관리, 또 정책적으로 아동, 교육, 복지 같은 그 전통적인 여성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상징적인 역할, 또 귀빈의 의전 같은 역할이 보통 영부인 역할로 제시되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영부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배우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지는 보조적인 지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부인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4살 연하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 아주 큰 나라지 않습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하세요. 그리고 아들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백악관에 거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죠. 트럼프 타워에 살고 계시고요. 그 앞선 그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하고 그 아동 비만 같은 경우에 아주 뭐 연설도 잘하시고요.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저가 브랜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브랜드 의류를 아주 드레스처럼 공식 석상에서 아주 멋지게 착용하셔가지고 큰 찬사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뭐 자땡 뭐 이런 겁니까? 지땡, 나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그렇군요. 그 얼마 전 그 프랑스 대통령 당선되신 에마뉴엘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요. 또 아주 특이한데요. 이분은 이제 뭐 다들 아시지만 24살 연상의 고등학교 은사님하고 브리짓 트로뉴라는 분하고 결혼하셨는데 선거운동도 그 의붓자녀, 그러니까 전 남편의 자녀들이 3분 계신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하고 같이 선거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트로뉴가 마크롱을 정치계로 인도하는 일종의 정치적 멘토, 그런 코치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영부인에게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언해 와서 네.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퍼스트 레이디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마크롱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는 뭐 비아냥도 있고 상당히 그 사설이나 신문 쪽에서 좀 그런 시니컬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 만평 같은 경우에 그렇죠. 프랑스가 또 자유롭게 표현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 네. 조금 이제 그 여성에 대한 모독적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형태도 보이고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영부인들이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많은 수석 비서실에서 영부인 쪽 관리도 해오고 했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크고 또 4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영부인이다 보니까 그런 희망과 기대, 우려 다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네. 대통령 당선인께서 예. 선거운동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 나는 행복할 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영부인에게 너무 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영부인은 사실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네. 그런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것,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또 우리 법률에서도 더 큰 역할을 부여하지도 않았고요. 네.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김정숙 여사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어떤 소탈함, 네. 또 쾌활함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새롭고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사께서 국민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위안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부인상을 네.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정숙 여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소탈함과 쾌활함이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새롭고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정권에서 영부인들의 초기의 모습은 소탈함과 쾌활함 그리고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퇴색됐을 따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김정숙 여사는 늘 조심하시고 대통령과 함께 해주시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시간인데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많이 긴장했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하우사회문제연구소 배철순 소장이었습니다. 경상도 남자 같습니다. 웃음이 많지만 강한 경상도 사투리, 또 엄격한 예. 표정, 이런 딱딱한 느낌이 적지 않은데요. 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캠프에서 별명이 유쾌한 정숙 씨였다고 합니다. 예. 아주 활달하고 스킨십이 좋았습니다. 예. 특히 호남 특보라고 불릴 만큼 반문 정서가 남아있던 호남에서 활약을 아주 대단했다고 평가되는데요. 예. 이런 적극적이고 솔직한 영부인 모습에 많은 분들이 새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하신 동안에 이 인터넷으로 기사 하나를 쳐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10일 날 모교 숙명여고 가셔가지고 은사인 이정자 이사장과 포옹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사회 보는 사람이 손혜원 의원 같아요. 손혜원 의원도 이쪽 숙명여고 출신이에요?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 같이 보여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 더 관심이 높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네. 지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영부군, 네. 그러니까 퍼스트 젠틀맨이 없었고요. 예.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지금 이제 구하기는 예. 좀 힘들지만 예. 그 빅데이터 생산의 기본이 됐다고 하는 그 뉴스 검색만으로 해볼 때 예. 영부인 개인에 대한 언론 기사 자체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부인이 개별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든지 발언을 한 것이 기사화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영부인의 내조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그 전통적인 풍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김정숙 눈물이라든지 김정숙 라면 같은 이제 연관어를 가지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음에도 항상 거의 같은 연관어로 같은 순위의 높은 연관어로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의 영부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판단됩니다. 예, 우리 이은지 PD가 지금 저한테 문자로
이 부분은 작가분들이 쓰지 않고 전문가이신 배칠순 소장께서 정리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예.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니,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작가분들이 쓰셨다고 해서 청취자분들에게 바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 영부인 주제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빅데이터 상에 영부인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다. 키워드로 연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취임 직후니까 한 4년 동안 우리가 영부군이라 그러나요? 대통령이 여성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남편분이 안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년 만에 처음 영부인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름을 호칭을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독자적으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점이고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정숙 라면은 제가 언뜻 읽어본 것 같은데 김정숙 눈물은 뭡니까? 예, 김정숙 눈물은 이제 그 취임식 직후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제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오시고 이제 지지자도 오시고 그런 행사였는데요. 이때 이제 영부인이 어떤 그 표정과 태도를 보이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청년이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말을 건네셨어요. 이때 김정숙 여사께서 입을 꼭 다물고 약간 눈물을 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장면이 언론에 노출돼서 이제 나타난 연관으로 보이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표정 변화가 많지 않은 아주 전형적으로 무뚝뚝한 지난주 네이버와 구글 빅데이터에서는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큰 기대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인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그 정부 인사 임명에 대해서 특히 관심도가 높았는데요. 다만 이번 데이터에서 이채로운 것이 정부 인사가 아님에도 김정숙 영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 취임식 참석으로 언론에 장시간 노출되었던 10일 수요일 그리고 11일, 12일 특히 홍은동 사절은 13일 토요일에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키워드 김정숙 여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타났었고요. 구글 트렌드에서도 문재인이라는 키워드와 함께